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상 속 다양한 주제로 재미있게 배우는 영어, 리얼 영어야 시간입니다. 여행과 관련된 대화 사항들을 준비했고요. 초보자의 표현을 자연스러운 원어민 표현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라는 문장 만들기 감도 잡아갈 수 있을 겁니다.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제가 자연스러운 걸로 다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왕초보 표현은요. 주로 국내만 다니는 편이야. Sometimes I go only Korea land.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I go, 나는 간다. 이렇게 주어 동사로 먼저 딱 첫 번째 의미단위 만드는 거. 이것만 할 줄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바꿔드릴게요. I usually travel around in my own country. 여기서 여행하다는 보통 travel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travel은 일반적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 목적지, 서울을 가고 싶다. 혹은 뉴욕으로 간다. 우리 보통 뉴욕 여행 간다고 하죠. 이런 거를 이동하는 걸 말하고요. 긴 여행이나 짧은 여행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travel around가 주변에 이렇게 도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이나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소를 방문하고 탐험하고 여행하고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의미가 살짝 추가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I usually travel around. 나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행해. In my own country. 나의 나라니까 국내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냥 I travel이 아니고 I usually. 나는 보통 그래. 나는 주로 그래. 이런 의미를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단위 I usually travel around.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다 travel around. 이 표현 많이 사용하니까 특히 여행 관련해서 많이 사용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요. 나는 보통 주로 여행을 다녀. I usually travel around. 어딜 다니죠? In my own country. 그냥 Korea라고 해도 되지만 내 나라잖아요. 그래서 in my own country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체 문장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usually travel around in my own country.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만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travel around 사용해서 한번 문장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내 소원은 세계 일주를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일주 하고 싶은 분 많으시죠? 저도 약간 약간 그런 소원이 있긴 한데 좀 귀찮을 것 같고 지금 약간 좀 반반입니다. 좀 편한 나라 위주로 다녀보고 싶기도 하고요. 영어로 하면 My wish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그냥 travel around가 아니라 the world를 붙여서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느낌을 주고 있죠. Travel around the world. 세계 일주를 하다, 세계 여행을 하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해볼까요? Travel around the world. 여기서는 내 소원을 말하고 있죠. 내 소원, my wish. 그것은 뭐뭐입니다. is 그냥 동사를 사용하면 조금 어색합니다. to 동사해야지 여행하다가냐 여행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소원은 여행하다. 이상하죠? 내 소원은 세계 일주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My wish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이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My wish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그렇죠? 자, 그 다음엔요. 그는 작년에 유럽 여행을 갔었다라고 하고 있죠. 과거겠죠. 작년이란 시간에 갔었다. 이거는요. He traveled around Europe last year. 뒤에 장소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계 여행이면 the world. 유럽 여행은 travel around Europe. 이렇게 됩니다. 주어 동사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면 He traveled around Europe. 그리고 시간 표현은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보통 작년, 지난달, 지난주, 지난밤도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last를 이용해서 얘기하거든요. last year, 작년이 되고요. 그럼 지난주는 어떻게 말할까요? last week,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현 보도록 할게요. 왕초보 표현은요, 일본에 3박 4일 갔다 왔어. 3박 4일이 뭐지? 라고 하다 보니까 I go to Japan for 3박 4일. 네, 이렇게 재미있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전 자연스럽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I went to Japan for 3 nights and 4 days. 3박 4일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3 nights and 4 days. 3박은 3번의 밤을 지새는 거니까 3 nights. 그리고 4일이죠. and 4 days. 2박 3일, 5박 6일 이런 거 숫자만 바꾸면 됩니다. 뭐 2박은 2 nights and 3 day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숫자만 바꾸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와의 변화를 찾아보면 I go to Japan이 아니라 I went to Japan. 과거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다녀온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바꿔줬어요. 이렇게 문장 구조만 제대로 딱 조립해 놓으면 맞다, 과거였지. 이 표현을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걸 바꿔가면서 쑥쑥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로 문장 처음 시작하는 거. 시제 좀 틀려도 되고요. 좀 잘못 얘기해도 되고 모르는 표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구조대로 얘기하는 연습이 딱 몸에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쑥쑥 클 수 있을 거예요. 표현이나 뭐 이런 시제 같은 것들은 제가 매일매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본에 3박 4일 다녀왔어. 다 같이 해볼게요. I went to Japan for 3 nights and 4 days. 자, 그리고 나는 2박 3일 동안 홍콩에 갈 계획이야. 자, 일단은 익숙한 거 하나 있죠. 2박 3일 동안. 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2 nights and 3 days. 한 번 하니까 굉장히 기분 좋지 않나요? 나머지 것들 채워서 해볼게요. I'm planning to go to Hong Kong for 2 nights and 3 days. 일단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여기 이렇게 해서 숙소는 어디 잡고 비행기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고 해서 I'm planning to 패턴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plan이 계획하다죠. 그래서 I'm planning to. 나 지금 뭐뭐 하려고 계획 중이야. 이 정도 의미를 가지는 패턴이 되는 거죠. 어떤 걸 계획하고 있죠? Go to Hong Kong. 홍콩에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I'm planning to go to Hong Kong. 나는 홍콩에 갈 계획이야. 그리고 추가로 for 2 nights and 3 days. 얼마 동안이죠? 2박 3일 동안. 한번 배우고 나니까 이게 더 익숙하네요. 네, 다 같이 의미 단위별로 3개로 나눠서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나는 뭐뭐 할 계획이야. I'm planning to. 한 번 더요. I'm planning to. 홍콩에 가다는 go to Hong Kong. Go to Hong Kong. 얼마 동안이죠? For 2 nights and 3 days. 한 번 더요. For 2 nights and 3 days.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녀는 1박 2일 동안 출장을 갔어.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She went on a business trip for 1 night and 2 days.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출장을 가다. Go on a business trip. 이 표현을 모르면 이거 뭐지? 라고 망설일 수 있는데 나머지 거. 그녀는 출장 갔다 for 1 night and 2 days. 이렇게라도 만드시면 아주 베스트입니다. 모르는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거 빼고 내가 아는 부분이라도 자신 있게 얘기하면 그 부분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거든요. 자, go on a business trip. 과거로 바꿔서 went on a business trip. 이렇게 해볼게요. 첫 번째 미단이 그녀는 출장을 갔어. She went on a business trip. 1박 2일 동안. For 1 night and 2 days.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다 되죠? 자, 전체 문장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She went on a business trip for 1 night and 2 days.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표현은요. 우리는 3시간가량 잘못된 주소를 보며 길을 헤매고 있었어. 좀 길기 때문에 사실 왕초보가 만들긴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세 번째 표현인 만큼 살짝 난이도 있는 걸로 해볼게요. 초보자는 We are on a street with wrong address
3 hours.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왕초보인데 이 정도 만들었다.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We are looking for the house with the wrong address for about 3 hours. 조금 길어 보이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Look for. Look for라면 뭔가를 찾다인데요. find가 찾았다 정도의 느낌이라면 look for는 어딨지?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 찾고 있는 뭔가를 얘기하고요. 보통 진행형으로 I'm looking for 저는 지금 찾고 있어요. We are looking for 우리는 지금 찾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고요. 여기서는 예전에 찾고 있던 걸 얘기하니까 We were looking for the house. 우리는 집을 찾고 있었어요. 뭐를 가지고 찾고 있었죠? With the wrong address.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 찾고 있었던 거죠. 얼마 동안이죠? For about 3 hours. 3시간 가량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의미 단위. 저희가 짧은 거 하나하나 할 수가 있잖아요. 위에 거 연습하고 중간 거 연습하고 아래 거 연습하고 계속 반복한 다음에 붙이면 나중에 We're looking for the house with the wrong address for about 3 hours. 이렇게 쭉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하나하나 천천히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 look for의 기억을 가진 상태로 좀 더 쉬운 문장 찾아보도록 할게요. 야, 너는 뭘 그렇게 찾고 있니? 라는 문장인데요. 제가 막 책상도 뒤지고 막 소파도 뒤지고 막 침대도 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겠죠?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What are you looking for? 너 뭘 그렇게 찾고 있어? What are you looking for? 이렇게 말이죠. 진행형으로 Are you looking for? 하면 너 지금 찾고 있어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가장 앞에 what을 붙여서 What are you looking for? 너는 뭐를 찾고 있니? 뭘 그렇게 찾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이렇게 강세를 what, looking 여기 주면서 얘기하면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딨지 하고 찾는 모습을 생상해 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까요? What are you looking for? 한 번 더요. What are you looking for? 자, 그리고 그녀는 공원에서 아이를 찾고 있었어. 아까 전에 굉장히 바빠 보이던데 걔는 뭘 하고 있었대? 그녀. She was looking for her child at the park. 자, she is looking for가 지금 찾고 있는 거라면 is를 was로 바꾸면 시점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녀가 찾고 있었던 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녀의 아이를 찾고 있으니까 She was looking for her child. 그리고 장소나 시간표는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공원에서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죠. At the park. She was looking for her child at the park. 하나씩 가보는 거예요. She was looking for her child at the park. 천천히 한 번 더요. She was looking for her child at the park. 다시 한 번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에 의미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앵무새처럼 계속 똑같이 따라하게 되는데 그때 한번 내가 무슨 문장을 얘기하고 있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얘기하고 이게 반복되면 이 문장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I'm looking for my phone. 나 핸드폰 찾고 있어. I'm looking for my book. 이런 식으로 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왕초보 영어를 원어민 영어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표현을 보면서 원어민 표현으로 바꿔보고요. 그 속에 있는 유용한 표현들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게 제가 반복 연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통해서 하나씩 같이 차근차근 해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표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죄송해. 이거를 Now think I'm really sorry. 이렇게 왕초보가 만들었는데요. 네, 물론 이렇게 입을 뗀 거는 굉장히 좋은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표현이 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도 일단 한번 꺼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바꿔보는 것까지 연결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Now that I think about it, I feel really sorry.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Now that I think about it, 이거는 통째로 기억해 주셔도 괜찮은데요. 이거는 이제 보니, 이제 생각해 보니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거나 깊게 한번 생각한 후에 새로운 관점을 얘기할 때, 그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럴 때 Now that I think about it, 이거는 마치 한 단어처럼 원어민들을 쭉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따라하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Now that I think about it. 한 번 더 해볼까요? Now that I think about it. 그 다음에 I feel really sorry. 뭔가 죄송함을 느낀다라고 해서 I feel 사용했고요. 정말로 미안한 really sorry. I feel really sorry. 정말 죄송해, 정말 미안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조금 입에 안 붙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 한 번 보고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든다 보다는 이번에 한 번 보고 다음번에 나왔을 때 또 한 번 얘기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친한 친구처럼 보자마자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자마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문장도 한번 볼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 꽤 인기 있었네. 그때 내가 고백도 몇 번 받은 것 같고 그랬었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제 보니 뭐라고 했죠? Now that I think about it. 한 번 더 해볼게요. Now that I think about it. 이거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고요. 조금 나눠서 Now that I think about it. Now that I think about it. 이렇게 하다가 붙여서 Now that I think about it. 한 번에 가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뭐뭐였다. 보통 현재는 I am을 사용하죠. I'm a boy, I'm angry, I'm hungry. 그런데 내가 뭐뭐였었네, 뭐뭐였네라고 과거를 말하고 싶잖아요. I는 was랑 연결됩니다. I was angry. 나 화났었어. I was hungry. 나 배고팠었어.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는 popular, 인기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꽤 인기 있다라고 하면 앞에 quiet 이걸 붙여주시면 됩니다. I was quite popular. 나 꽤 인기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was quite popular. I was quite popular.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 꽤 인기 있었네. Now that I think about it, I was quite popular.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걔는 결백했어. 영어로 하면요. Now that I think about it, he was innocent. 여기서 innocent라고 하면 결백한, 죄가 없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얘가 훔쳐가지 않았는데 내가 딱 타이밍 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걔가 결백했구나. Now that I think about it, he was innocent. I도 was고요. he도 was입니다. 복수일 때만 were를 사용하면 돼요. We were, they were.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비동사 과거형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인데요. 왕초보 표현은 내 발목은 지금도 많이 안 좋은 상태야. It is not very good now. 이것도 꽤 괜찮은 표현이네요. 근데 좀 더 자연스럽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My ankles are still in a bad condition. In a bad condition. 이 표현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나쁜 컨디션 안에 있다. 물론 물리적으로 안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럴 때도 i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m in trouble. 나는 공경에 빠져 있어. I'm in love. 난 사랑에 빠졌어. 이럴 때도 우리가 i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좋은 컨디션 안에 있다. 많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My ankles.
보통 발목이 뭐 하나인데 두 개 다 아프면 내 발목들은 My ankles are still in a bad condition. 여전히 많이 안 좋은 상태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My ankles are still in a bad condition. 여기서 still은 빼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내 발목은 안 좋아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 안 좋다고 한번 얘기했는데 또 안 좋으면 여전히 안 좋아. My ankles are still in a bad condition. 여기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In a bad condition. 이건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3번 해보는데 bad 부분에 강세를 주시면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In a bad condition. In a bad condition. 한 번 더요. In a bad condition. 이렇게 중요한 부분,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일단 얘기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부터 My ankles are still in a bad condition. 연결해 보는 거죠. 좀 어색한데 라고 하면 다른 문장도 한번 보는 겁니다. 그의 차는 상태가 좋지 않다. 이번에는 차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표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His car is in a bad condition. 뭐 내 발목뿐만 아니라 차가 별로 안 좋은 컨디션에 있는 건 차 상태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어에 따라서 한국어 의미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안 좋은 상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His car is in a bad condition. 그의 차는 상태가 좋지 않아요. His car is in a bad condition. 이거를 열심히 연습해 놓으면 주어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너 아직도 몸이 안 좋아? 연락이 안 되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질문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보세요. Are you still in a bad condition? I couldn't reach you. 이렇게 씁니다. I'm still 이라고 하면 나는 여전히 그래. My ankles are still 하면 내 발목은 여전히 그래.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너한테 질문을 하는 거니까 Are you still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Are you a boy? Are you hungry? Are you angry? 이런 식으로 are you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상태를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안 좋은 상태. Are you still in a bad condition? 몸이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아?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Are you still in a bad condition? 또 아직도 몸이 안 좋아? I couldn't reach you. 연락이 안 되네. 이렇게 하고 있죠. couldn't. 뭐 할 수가 없었어. reach you. 너한테 닿을 수 없었다인데요. 보통 연락을 닿다라는 의미로 연락하다라고 reach도 많이 사용합니다. I couldn't reach you. 너한테 연락이 안 닿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전체 문장 해볼까요? Are you still in a bad condition? I couldn't reach you. 좋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 표현은요. 걔네가 눈을 감자마자 도망갔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뭐 하자마자 눈을 감고 도망가고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I said lie if you're close, eyes choose and 막 이걸 헷갈렸는데요. 네, 제가 자연스럽게 바꿔볼게요. I ran away as soon as they closed their eyes. 일단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곧 바로 이 표현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언제나 문장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주어 동사입니다. 나는 도망갔어. 언제 갔냐고? 걔네가 눈을 감자마자 도망갔지. 이런 식으로 뭐뭐 했어부터 얘기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ran away. run의 과거 형태가 ran이죠. 그래서 저 멀리 달려가는 거, 도망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I ran away. 나는 도망갔어 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뭐 하자마자 바로, 곧. 이거는 as soon as. soon에 강세 주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약하게 해도 괜찮아요. as soon as가 아니라 as soon as. as soon as. as에는 힘을 빼주세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감았다. 그들의 눈을 they closed their eyes. 그들은 they 감았습니다. closed. 그들의 눈을
their eyes. They closed their eyes. 그래서 완성된 느낌. 나 도망갔어. I ran away. 뭐뭐 하자마자 곧 as soon as. 그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They closed their eyes. 연결하면 I ran away as soon as they closed their eyes. 하나, 둘, 셋. 의미 단위별로 꺼내시면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접하다 보면 나중에 긴 문장을 만들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물론 초보자분들은 이거 왜 이거부터 꺼내야 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감을 잡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거기 도착하자마자 내게 전화해줘. 뭐부터 꺼내면 될까요? 그렇죠. 내게 전화해줘. 이걸 꺼내고 언제 하냐면 거기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의미 단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Please call me as soon as you get there. 전화하다는 call이죠. 그래서 call me 하면 나한테 전화해고요. 좀 더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말하면 please로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Please call me. 전화해 주세요 정도의 느낌이 되고요. 방금 했던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곧. 그리고 여기서 you get there. 주어 동사 너가 도착하다 거기를. You get there. 참고로 get은 얻거나 받거나 사다가 기본 느낌이지만 도착하거나 가다란 느낌으로도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이 의미를 가진 get도 꼭 연습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전화해 주세요는 Please call me.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너가 거기 도착해. You get there. 연결하면 Please call me as soon as you get there.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자, 다른 표현도 볼까요? 내가 결정을 내리자마자 너한테 알려줄게. 뭐부터 나오면 되죠? 너한테 알려줄게. 뭐뭐 하자마자 내가 결정을 내리다. 하나, 둘, 셋. 이것만 찾아도 지금 절반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감을 조금씩 잡는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I will let you know as soon as I make up my mind.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얘기한 게 I will, 내가 뭐뭐 할게, let you know. 너한테 알려줄게. let을 사용해서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let you know는 너에게 알려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will let you know.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라는 의미가 되고요.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I make up my mind. 여기서 make up은 마음을 정하고 결정을 내리다라는 의미로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I make up. 내가 결정했어. My mind. 내 마음을 결정하다. 그러자마자 알려줄게. 막 내가 결정을 내려야지 뭔가 선택해서 이렇게 뭐 이어가는 상황이라면 내가 결정하면 바로 얘기해 줄게 라고 해줘야겠죠. I will let you know as soon as I make up my mind. 여기서 딴 건 다 까먹어도 as soon as는 꼭 기억해 주세요. 뭐뭐 하자마자. 그리고 이 문장 형식까지 말이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조원입니다. 영어로 말하고 싶은데 내가 말하는 표현이 틀렸거나 어색하거나 이래서 두려우신 분들은요. 영어 문장을 만들어보고 또 올바른 문장으로 바꿔보고 이런 연습이 필요한데요. 오늘 제가 왕초보 표현을 원어민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더 자연스럽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멈출 수 없는 맛이지. 무언가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그냥 It's delicious. It tastes good. 이렇게 해주셔도 너무 좋은데요. 조금 더 오버하는 느낌으로 멈출 수 없는 맛이지. 초보자는 No stop taste. 이렇게 했는데요. 네, 굉장히 잘 만들었죠? 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본다면 I can't stop eating it. I can't stop 하면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stop이 아니라 stop 플러스 ing 형태를 사용하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can't stop eating it.
그것을 먹는 것을 멈출 수 없다. 그만큼 맛있다는 겁니다. 정말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 멈추는 게 아쉽잖아요.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I can't stop eating it.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It tastes good, delicious 이렇게 해줘도 전혀 문제 없지만 나 좀 더 맛있게 얘기할 수 있어. I can't stop eating it. 바로 이거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맛있는 음식. 저는 지금 김치찜이 떠오르는데요.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I can't stop eating it.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다르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너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보통 소개팅이나 누군가를 첫 만남을 딱 가지고 나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때 바로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think about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think about you. 너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I can't stop ing로 해줘야 되니까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좋다는 거죠.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드물고요. 보통 긍정적인 너무 좋아서 너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이 정도 느낌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한 번 더요.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엔요. 오늘 너무 덥네요. 땀이 멈추질 않아요. 땀이 멈추지 않고 쭉 계속해서 나는 그만큼 덥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It's too hot today. I can't stop sweating. 이렇게 했습니다. sweat 이러면 땀을 흘리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I can't stop sweating이라고 하면 땀 흘리는 걸 멈출 수가 없다. 땀이 멈추질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만큼 덥다는 게 됩니다. 오늘도 저 밖에 나갔다 왔는데요. 정말 동남아 날씨가 부럽지 않더라고요. 너무 습해서 땀은 계속 나고 숨은 턱턱 막히고 이런 걸 그냥 it's too hot 이렇게 하면 조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의 절반밖에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럴 때 I can't stop ing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너무 더워요는 It's too hot today. 참고로 날씨 얘기할 때는 is 그 다음에 날씨 It's cold, It's hot, It's cloudy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 to를 붙이면 쭉 끌어줘야 돼요. to 이거는 너무 뭐뭐하다죠. 그래서 오늘 너무 더워요. It's too hot today.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표현 I can't stop sweating. 땀이 멈추질 않네요. 그만큼 덥다는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습한 날씨에 사용하기 너무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I can't stop ing. 너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고 먹는 것을 멈출 수 없고 땀이 나는 걸 멈출 수 없다. 이런 느낌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표현은요. 무조건 막걸리를 마셔야지라고 해서 You must eat 막걸리라고 했는데요. 물론 굉장히 좋은 표현이지만 살짝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바꿔볼게요. 영어로 You must drink 막걸리. 그렇죠. 무언가를 먹다는 이시지만 마시다는 drink가 됩니다. 우리는 술을 먹다 그리고 우유를 먹다 이런 식으로 먹다를 사용해서 액체를 표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영어에서는 먹다 eat, 마시다 drink. 막걸리는 우리 액체죠. 그래서 drink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must도 들어갔는데요. must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규칙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근데 막걸리를 탁 마셨더니만 너무 개운하고 좋은 겁니다. 파전에는 막걸리. 이거는 거의 공식 같은 거죠. 네, 물론 진짜 공식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 정도로 반드시 해야 하는 거. 와, 너무 맛있다. 야, 이거 먹어봐. 와, 막걸리 너무 좋다. 이거 마셔야 돼. 이럴 때도 우리가 must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마셔야지. You must drink 막걸리. 비 오는데 파전만 먹고 물만 마신다 생각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must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세요. 자, 느낌 살려서 You must drink 막걸리. 그렇죠? 자, 그러면 그는 분명 피곤할 겁니다. must를 사용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추측은 추측인데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라는
네, 그런 추측 90% 이상 되는 확실한 추측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He must be really tired. 어떤 남성분이 있는데 어제 1시간밖에 못 자고 밤새 일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거는 거의 90% 이상 피곤할 거잖아요. 이렇게 확실한 추측을 he must be really tired. 원래 he is tired. 그는 피곤하다인데요. is가 원형 형태로 be로 돌아갔습니다. 이 조동사 have to, must, can 이런 것과 함께 사용하려면 비동사 그대로 원형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he must be really tired. 그는 분명 피곤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He must be really tired. 반드시 해야 한다도 그렇고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도 그렇고 좀 강한 느낌이죠. 그 느낌을 살리면서 의무감과 추측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는 분명히 피곤할 거야. He must be really tired.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너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결정해야 돼. 이것도 야, 결정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너 결정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강한 의무감으로 얘기한다면 You must decide what to do first. 문장 중간에 what to 동사라고 하면 무엇을 뭐뭐 할지 이렇게 됩니다. what to drink, 무엇을 마실지. what to eat, 무엇을 먹을지. what to do, 무엇을 할지. 이렇게 동사만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뒤에 first까지 더해서 what to do first,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단위 조금 나눠보면 너는 반드시 꼭 결정해야 돼. You must decide. 그 다음에 what to do first,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그래야지 중요한 것부터 딱 처리하고 따다닥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개 쭉 펼쳐놓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진도가 안 나가죠. 그래서 그런 걸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이거 진짜 중요해. 너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결정해야만 해. You must decide what to do first. 이렇게 must를 사용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표현 볼게요. 막걸리는 쌀과 누룩을 사용해서 만든 우리나라 전통 술이야. 뭐 you must drink 막걸리라고 하니까 막걸리? What is that?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 전통 김치나 막걸리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막걸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막걸리 use rice and yeast make Korean drink.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든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자연스럽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Makgeolli is a traditional Korean alcohol drink made of rice and yeast.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막걸리는 뭐뭐입니다. 막걸리는 어떤 막 동작을 취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비동사 is를 사용해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죠? Traditional, 전통적인 Korean alcohol drink, 한국 전통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Makgeolli is a traditional Korean alcohol drink. 이렇게 먼저 얘기한 다음에 자, 이번엔 made of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뭐뭐로 만들어진이라고 해서 made of 다음에 그 재료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rice and yeast. 네, 여기서는 쌀과 누룩, 효모근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혹시 나중에 막걸리 어떤 얘기할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문장을 그대로 적어서 외워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우, 나 이런 걸로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물론 빠져도 괜찮지만 혹시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 표현 외워서 외국인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 made of를 사용한 표현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의자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재료가 있겠지만 그 중에 made of를 사용해서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This chair is made of wood.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죠. 앞에서는 막걸리는 전통술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지만 보통은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이 이루어집니다. 주어는 이 의자죠. This chair 만들어졌습니다. is made of 뭘로 만들어졌죠? wood. 의자는 나무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 같이 해볼게요.
This chair is made of wood. 한 번 더요. This chair is made of woo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김치는 배추와 고추, 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런 것도 traditional Korean food. 아주 전통적인 한국의 음식이다라고 해줘도 괜찮고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라고 하면 Kimchi is made from cabbage, red pepper, and radish.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는 made of가 아니라 made from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made of는 재료들이 물리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this table is made of wood. 앞에 표현을 보면요. 나무를 이용해서 그대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made from이라고 하면 재료들이 변형되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도 이 하나하나 재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 김치라는 새로운 걸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of를 사용해도 물론 괜찮겠지만 from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made from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Kimchi is made from 그 다음에 재료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돼요. Cabbage, red pepper, 그 다음에 and radish. 배추, 고추, 무 각각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쭉 그대로 간다면 made of. 그리고 이게 좀 변형돼서 새로운 걸로 탄생한다면 made from.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예문을 따로 적어서 얘기해 보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표현 보면요. 건강에 좋은 술이라고 하고 있죠. 막걸리.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겠지만 조금씩 마시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it is good you're healthy. 조금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It is good for your health. Be good. It is good이라고 하면 좋은이죠. 그리고 for를 사용해서 어디에 좋은지. Your health. 건강에 좋다. Be good for를 그대로 외워주셔도 괜찮고요. It is good for 이거를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건강에 좋은 술이야. It is good for your health. 한 번 더 해볼게요. It is good for your health.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비슷한 표현 보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저한테는 좋아요. 영어로 하면 It is good for me. 네, 이번에는 건강에 좋은 게 아니라 그거 저한테는 좋아요. It is를 줄여서 it라고 짧게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It's good for me. 그거 저한테는 좋죠. 다 같이 해볼게요. It's good for me. 이 형태와 멜로디를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운동은 건강에 좋습니다. 이번에는 주어를 그것이 아니라 운동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working out is good for health. 이렇게 씁니다. 참고로 work out이라고 하면 운동하다라는 동사인데요. 헬스장에서 막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원어민들은 work out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아니라 운동하는 것 working out is good for health. 그것은 건강에 좋다라고 하고 있죠. 그냥 workout is good for health라고 하면 운동하다 그것은 건강에 좋아요.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아니라 꼭 ing 형태로 이렇게 맨 처음 주어 자리에 놔둬야 됩니다. Working out is good for health. 한 번 더 해볼까요? Working out is good for health.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초보자도 원어민처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해서 기본적인 문장들을 만들어 보고 내가 만든 걸 다시 한번 수정해 보고 이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초보자를 만나서 영어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물어봐서 문장을 준비했고요. 원어민이 어떻게 바꾸는지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저를 믿고 같이 한번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평소에 영어 문장 만들기 힘드셨던 분들 그리고 어색한 문장을 만들까봐 겁나셨던 분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왕초보 표현은요. 진짜 가고 싶어 죽겠어. 그냥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So I want to go.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그 느낌이 나오지 않죠?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I'm dying to go there. I'm dying to를 사용해서 뭐뭐 하려고 정말 죽겠다. 그만큼 하고 싶다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 한국어에도 정말 가고 싶어 죽겠어 라는 말이 있듯이 영어에서도 I'm dying to 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 활용해서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를 말해보세요. I'm dying to go there. 그곳에 가고 싶어 죽겠다.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I'm dying to go there. 정말 그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I'm dying to go there. I'm dying to go there.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그는 시험 결과가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다.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He's dying to know the results of the test. 이렇게 했죠. 조금 길어 보이지만 오늘의 패턴 I'm dying to 주어 바꾸면 he's dying to. He's dying to 뒤에 know the results. 알다, 그 결과들을 알다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알고 싶어 정말 죽을 지경이다. 너무 알고 싶어요가 되고요. 그냥 결과가 아니죠. of the test. 그 시험의 결과를 알고 싶다. 이렇게 주어 동사부터 시작해서 의미가 계속 확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그는 뭐뭐 하고 싶어 죽겠다. He's dying to. 결과들을 알다. Know the results. 어떤 결과죠? 그 시험의 결과죠. Of the test. 천천히 해보면요. He's dying to know the results of the test. 한 번 더요. He's dying to know the results of the test.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단 것이 먹고 싶어 죽겠다라고 하고 있죠. 너무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한 며칠만 안 먹어도 눈앞이 막 핑핑핑 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I'm dying to have something sweet. 뭐 특정한 거, 뭐 사탕이라던가 초콜릿이라면 have chocolate, have candy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만 그냥 단 거, 그 어떤 거, 네, 뭐든지 좋으니까 단 거라고 하면 something, 무언가는 무언가인데 something sweet, 단 무언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보통 띵자로 끝나는 거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거는 뒤에서 많이 설명하는데요. 뭐 단 거, 배고픈 거, 뭐 멋있는 거, 예쁜 거 이런 형용사 표현을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I'm dying to,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Have something sweet, 단 거 좀 먹고 싶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have는요, 먹거나 마시다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eat이나 drink를 사용해도 되지만 have를 사용해도 충분히 그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I'm dying to have something sweet.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아마 이 표현 많이 사용할 거예요. 다 같이 해볼게요. I'm dying to have something sweet.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왕초보 표현 볼게요. 나는 책으로 여행 정보를 찾는 것을 좋아해.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지만 저도 아직까지는 책을 좀 더 선호하거든요. 책 보는 느낌도 좋고 그 다음에 좀 더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어서 여행을 가면 그 나라에 관련된 여행책들을 사서 보는데요. 이 초보분들은 I like, read a book, information. 일단 기억나는 단어를 이렇게 나열했는데요. 물론 어수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좋겠죠? 제가 살짝 바꿔드릴게요. I like looking for travel information in books. 이렇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패턴어도 많이 사용하는 I like ing 형태를 볼게요. I like에다가 동사의 ing, 뭐 having, studying, eating, 뭐 taking, 뭐 다양한 게 있겠죠.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는 거 즐겁지 않으신가요? 물론 미니멀 영어 함께 말이죠. 그러면 I like studying English. 나는 영어 공부하는 거 좋아해.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는 여행 정보를 찾는 거를
아주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like looking for travel information 이라고 했어요. 참고로 look for라고 하면 이렇게 찾는 게 됩니다. 내 핸드폰이 어디 갔지? 화장실은 어디 있지? 정보가 어디 있지? 하면서 찾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죠. I like looking for. 무언가를 찾는 걸 좋아해. 그런데 여기서는 travel information. 여행 정보를 찾는 걸 좋아해 라고 완성했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I like looking for travel information. 한 번 더요. I like looking for travel information. 그리고 어디에서죠? In books. 책으로 찾는 걸 좋아한다 라고 문장이 완성됐어요. I like looking for travel information in books. 자, 어순대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는 좋아하는데 뭔가 찾는 걸 좋아해. 뭘 찾냐면 여행 정보를 찾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책에 있어. 긴 문장 또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는 습관이 되면요. 나중에 어렵지 않게 꺼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어색하더라도 조금씩 연습해 보시는 거 필요해요. 다 같이 I like looking for travel information in books. 그렇죠? 얘기하고 지나가는 것과 어려워 안 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나중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look for를 사용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중고차를 찾고 있어요. 차를 사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없어서 중고차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 중고차 좀 찾고 있어. 괜찮은 중고차 없을까라고 하면 I'm looking for a used car.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서 look for은 뭐뭐를 찾다고요. 진행형으로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I look for가 진행형, 지금 하고 있다로 바뀌면 형태가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m looking for 무엇을 찾죠? A used car. 사용한 차가 아니고 중고차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 중고차 찾고 있어. I'm looking for a used car. 한 번 더요. I'm looking for a used car.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핸드폰 없어지시면 I'm looking for my cell phone. 화장실 가고 싶으면 I'm looking for a restaurant. 이렇게 뒤에 단어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녀는 새 전자제품을 찾아보는 걸 즐깁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바로 만들어 보면 She enjoys looking for new electronic products.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만들어 봤는데요. 뭐뭐 하는 걸 좋아한다가 like 플러스 ing였죠. 여기서는 뭐뭐 하는 걸 즐긴다라고 해서 enjoy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like 뿐만 아니라 enjoy도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를 사용해서 뭐뭐 하는 것을 즐겨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e enjoys looking for. 그녀는 찾는 거를 찾아보는 걸 즐깁니다. 그 다음 대상만 얘기하면 끝나겠죠? 새로운 전자제품 하나씩 꺼내면 new electronic products. 한 번 더요. new electronic products. 그래서 아이폰 새 거 나오면 또 사고 새로운 기계 나왔다면 또 사고 이런 걸 막 찾고 정보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She enjoys looking for new electronic products.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초보 표현을 보겠는데요. 바로 집에 갔어야 했는데 몇 판을 더 했어 라고 했습니다. I have to go home, but I didn't. I play game more. 이것도 순서대로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걸 1단계라고 하고요. 아직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은 주어 동사부터 꺼내는 거를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 물론 이걸 따로 해주셔도 좋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문장들을 계속 따라하면서 주어 동사부터 앞에서 의미 단위별로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능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저랑 하는 모든 문장 만들기가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자연스럽게 바꿔볼게요. I should have gone straight home, but I played a few more games. 이렇겠죠? 가장 먼저 보면 I should have gone이라고 했는데요. 요게 색칠 딱 해놨는데 이게 과거를 좀 후회하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should가 뭐뭐 하는 것이 좋다라면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았는데 왜 안 했지? 라는 후회를 가진 표현이에요. 갔어야 됐는데 I should have gone. 보통 집에 가다가 go home인데요. 바로 집에 가다. straight도 함께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직진하세요라고 하면 go straight 이렇게 하죠. go straight and turn left. 길 찾기 할 때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다가 go home이라면 go straight home이라고 하면 집에 바로 가다가 될 수 있겠죠. I should have gone straight home. 집에 바로 갔었어야 됐어. 왜 그러지 않았지? 이런 후회의 느낌을 함께 연습해 주시면 훨씬 좋아요. 만약 진짜 갔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못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게요. I should have gone straight home. 그렇지만 but I played. 그런데 게임을 하다라고 할 때 play를 사용하거든요. I played 그냥 게임이 아니라 a few more games. a few 하면 조금 있다란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a few more 이렇게 해서 but I played a few more games. 게임을 몇 판 더 하고 말았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문장 전부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should have pp. 이거는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가 좀 더 알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야 됐는 건데 이거를 바꾸면 I should have known better. 알다는 know거든요. 이거의 pp 형태가 known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어야 됐는데 I should have known. 말투부터가 뭔가 그랬어야 되는데 이 느낌 한번 살려보는 거예요. I should have known. I should have known. 그리고 더 알았어야 한다. better. 더 잘한다고 볼 수 있겠죠? I should have known better. 더 잘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알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고요. 혹은 너는 여행 전에 차를 고쳐야만 했어. 막 여행 간다고 차를 이렇게 몰고 떠났는데 푸스스 하면서 차가 고장난 겁니다. 이게 막 저기 시골 한복판에 고장나면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 옆에 동승자가 물론 괜찮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러니까 내가 고치라고 얘기했지. You should have fixed your car before the trip.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fix 하면 고치다죠. 그래서 이번에는 너 고쳤어야 됐어. 왜 안 그랬니? 나 스스로한테 하면 약간 후회가 되겠지만 상대방한테 하면 약간 질책의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You should have fixed your car. 너는 너의 차를 고쳤어야 했어. 왜 안 고쳤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Before the trip. 여행 전에. 이렇게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You should have fixed your car before the trip. 그렇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초보를 위한 원어민 영어 회화. 왕초보의 영어를 제가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직접 문장 만들어보고 바꿔보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여러분들도 자신있게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은요. 꽤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취미생활 할 때 시간이나 돈 등을 쓴다고 하죠. 그런데 초보분들이 maybe many 헷갈리다 보니까 이렇게 단어로 말씀하셨는데요. 원어민 표현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Maybe I spend quite a lot. 이렇게 들어갔죠. 일단 헷갈리면 주어 동사부터 떠올려 주시면 돼요. 누가 뭘 했다더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주어, 나니까 I. 그리고 썼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이나 돈 등을 썼다고 할 때는 spend. 이 동사 spend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I spend. 저는 씁니다. 뒤에는 시간, 돈 등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꽤 많이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많이는 a lot. 근데 꽤 많이 이건 quiet 이걸 붙이면 돼요. 그래서 quite a lot
이렇게 되는 거죠. Maybe 아마도 I spent quite a lot. 꽤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quiet 사용해서 꽤 정도의 느낌, 살짝 경감해주는 느낌이 있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꽤구나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계속 감을 잡아가는 게 필요한데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Maybe I spent quite a lot. 한 번 더 해볼게요. Maybe I spent quite a lot.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quiet 이거 사용해서 다른 문장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나의 지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너 신발 꽤 좋아 보인다. 그냥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꽤 괜찮아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Your new shoes look quite fancy. 굉장히 예쁘고 멋진 것들. 그냥 good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fancy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ancy. 저는 예전에 트와이스라는 가수의 노래 가사에서 fancy 하면서 하는 노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익숙한데 아직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헷갈린다 싶으면 good, beautiful 이런 걸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뭔가 특별하고 예쁘거나 멋진 건 fancy를 사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또 원어민이라는 말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면 여러분의 문장이 될 겁니다. 공주님이 입는 화려한 드레스 혹은 생일 파티에서 볼 수 있는 반짝이는 장식들, 특별한 날에 먹는 맛있고 예쁘게 꾸민 케이크. 자,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게 바로 fancy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Your new shoes look. 너의 새 신발은 뭐뭐하게 보인다는 look이거든요. 그냥 fancy가 아니라 quite fancy. 꽤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전체 문장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얘기해 볼게요. Your new shoes look quite fancy. Your new shoes look quite fancy. 그렇죠? 자, 그리고 그는 새 프로젝트로 꽤 바빴다. 그냥 바빴다가 아니라 꽤 바빴다는 말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He was quite busy working on a new project. 자, 첫 번째 의미단위 보면요. He was quite busy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I am, he is, she is 이렇게 비동사를 사용해서 상태를 말해줄 수 있는데요. 바쁜 것도 하나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he is busy. 이게 가장 기본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는 바쁩니다 라는 의미고요. 이거를 시점을 과거로 돌려서 그는 바빴어요 라고 하면 is가 was로 바뀌게 됩니다. He was busy. 그는 바빴습니다. He was busy. 그런데 여기서 he was quite busy라고 하면 꽤 바빴어요. 느낌이 좀 다르죠? 걔 바빴어. 야, 걔 꽤 바빴어.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른들의 영어 공부가 좋은 점이요. 아이들한테는 꽤라는 느낌까지 또 설명을 또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꽤라는 느낌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잖아요. 물론 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리면 된 겁니다. 그거를 우리 바로 영어에 접목해서 He was quite busy. 그는 꽤 바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냥 바쁘다가 아니라 뭐뭐 하느라 바빴다라고 하면 busy 다음에 동사의 ing 형태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working on a new project.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한다는 걸 work on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working on a new project. 새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꽤 바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he was quite busy. 두 번째, working on a new project. 이렇게 긴 문장 조금 힘드신 분들은요. 어디까지죠? He was quite busy. 여기까지 일단 확실하게 하고 뒤에 거는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라고만 일단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소화하기보다는 조금씩 가져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요. 그래서 바로 환불받았어. 뭔가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환불받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다 보니까 so refund. 뭐 이렇게 해도 듣는 사람부터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배워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표현을 알면 좋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So, I got a refund right away. Get a refund. 이게 환불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환불은 refund지만 환불 받다. Get a refund. Get a refund. 이렇게 한 번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제만 바꿔서 I get이 아니라 과거 형태인 got을 사용해 볼게요. I got a refund. 환불을 받았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환불 받았어요. So, I got a refund. 그런데 그냥 환불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진짜 중간에 시간이 별로 없이 그냥 바로 이어지는 일을 말할 때는 right away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샀는데 이상한데 바로 환불 받은 겁니다. 며칠 지나고 이렇게 환불 받은 게 아니라 바로 가져가서 이거 환불해 주세요. 이게 바로 right away의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So, I got a refund right away. 한번 내볼까요? So, I got a refund right away. 그래서 나 바로 환불 받았지 뭐야. 이렇게 get a refund라는 표현을 알고 있으면 더 쉽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전액 환불 받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불 받다에서 전액 환불이라고 하면 이 단어를 살짝 덧붙이면 돼요. I need to get a full refund. 이렇게 되겠죠? 환불 받고 싶다는데 환불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나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정도 느낌이라면 need to도 괜찮아요. 네, 물론 I want to get a refund. 이걸 떠올리신 분들도 정답입니다. 느낌 차이만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나 원해요 할 때는 I want to. 필요해요. 그러니까 빨리 원해요. 이거는요. I need to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get a refund가 아니라 get a full refund. 전액 환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득 찬 거를 full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보시면 그냥 환불이 아니라 가득 모두 환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50% 환불? 말도 안 돼요. 저는 전액 환불이요. Get a full refund. 전액 환불 받고 싶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I need to get a full refund. 천천히 한번 더 해볼게요. I need to get a full refund.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셔츠 옷깃이 얼룩져 있는데요. 제가 환불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The color of this shirt is stained. May I get a refund? 이번에는 get a refund 앞에 may I를 붙였습니다. 보통 can I와 may I를 사용해서 제가 뭐뭐 해도 되나요? 라는 걸 물어볼 수 있어요.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좀 가져가도 될까요? 여기서 밥 먹어도 될까요? 거기 가도 될까요? 이렇게 뭔가 물어볼 때 내가 뭐뭐 해도 되는지 물어볼 때 사용하는데요. 편하게 사용하면 can I지만 좀 더 허락의 느낌을 추가하면 may I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더 공손한 의미로도 설명하고 나죠. Can I? 쓰시다가 여기선 좀 공손함을 더해야 될 것 같다. May I?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친한 친구가 아니라 조금 어색하거나 처음 보거나 이런 사람 집에 가면 May I use a bathroom? 제가 화장실을 좀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하죠. 이 느낌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친한 친구면 Can I use a bathroom? 나 화장실 좀 사용해도 될까? 편하게 얘기하거나 그냥 가도 상관없겠죠. 친한 친구 집에 가서 일일이 허락받을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제 제 친구 중에 화장실을 사용하긴 하는데 큰 거는 절대 안 된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한테는 이제 May I? 나 좀 이렇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반대로 저희 집에 왔을 때 예전에 학창 시절 얘기죠. 대학 시절 때 저희 집에 왔을 때는 막 사용하던데 이상한 친구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May I를 사용해서 May I get a refund?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거를 최대한 공손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문장도 같이 한번 보면요. The color, 컬러죠. 이 옷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Of this shirt. 그냥 옷깃이 아니라 이 셔츠의 옷깃이 되겠죠. The color of this shirt. 이렇게 해서 하나의 주어가 됩니다. 조금 길어졌죠. 그리고 stain, 이거는 동사로 얼룩을 만들거나 더럽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얼룩이 진이 아니고요. 얼룩을 지게 만드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 셔츠의 옷길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막 더럽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이게 얼룩이 졌구나. 제가 막 이렇게 뭔가 잘못해가지고 지게 된 거니까 이럴 때는 be 플러스 pp 수동태 형태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냥 stain이 아니라 is stained 이렇게 사용하면 얼룩이 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The color of this shirt is stained. May I get a refund?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The color of this shirt is stained. May I get a refund?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세 번째 표현 보겠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한 문장만 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원피스를 많이 입는 편이야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I like one piece because one piece is comfortable. 이렇게 했는데 원피스, 대표적인 콩글리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된 걸 원피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I like comfortable clothes the best. That's why I prefer to wear dresses. 드레스를 사용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원피스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고요? dress. 웨딩 드레스처럼 이렇게 쭉 있는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입는 원피스도 드레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네 번째 거로 가보도록 할게요. I like comfortable clothes. 저는 좋아합니다. 편한 옷들을. The best. 가장 좋아한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That's why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뭐하지. 앞선 일의 결과로 그래서 뭐뭐하다 라고 할 때 That's why를 쓸 수 있어요. 나 편한 옷 가장 좋아하거든. 그래서 I prefer. 나는 선호합니다. To wear dresses. 이 드레스를 입는 거, 원피스를 입는 거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조금 문장 복잡하니까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dress. 이게 원피스를 대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that's why. 그래서 뭐뭐야라고 결과를 얘기할 수 있다.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더 쉬운 문장으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거 보면요. 왕초보 표현은요. 그런 것들이 나랑 어울리는 색깔 같아. 네, 아주 어울리는 색깔을 얘기할 때 I think it's good color me. 일단 내가 말하고 싶은 단어들을 하나씩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를 좀 더 자연스럽게 바꿔볼게요. Those colors look good on me. Those colors. 그런 색상들이 look good on me. 그냥 look good 하면 좋아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우리 look을 사용해서 앞에서도 표현해 봤었죠. 근데 단순하게 그냥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어떤 옷이나 색상이나 뭐 귀걸이나 다 괜찮습니다. 그게 누구누구에게 좋아 보인다라고 할 때는 look 그 다음에 good on 누구누구 on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look good on 이렇게 하나로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뭐 look good on me가 아니라 look good on 철수, look good on 영희 이런 식으로 철수한테 잘 어울려, 영희한테 잘 어울려 라고 말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파란색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상황에서 파란색 셔츠를 만지작거리면서 이런 색상들, those colors look good on me.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표현도 한번 볼까요? 잘 어울리네요. 영어로 It looks good on you. 네, 뭐 앞에 this shirt, this dress 같은 걸 얘기해 줘도 되지만 서로 알고 있는 거, 이미 언급된 거라면 그것, it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잘 어울리네 너한테. It looks good on you. 이거 그대로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셔츠를 입고 나 어때요? 라고 하면 It looks good on you. 제가 모자 쓰면서 어때요? 라고 하면 It looks good on you. 이미 이 모자나 셔츠를 얘기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원어민들도 간단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한국어로 얘기할 때 야, 그거 너한테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그 드레스가 너한테 잘 어울리는 걸 이렇게보다는 간단한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It looks good on you. 그대로 외워주신 다음에 상대방이 뭘 입고 있든 바로 써주시면 돼요. 나 어때요? 하면 영어로 뭐라고요? It looks good on you. 자, 그 다음에 이 청바지는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번에 안 어울린다란 말을 These jeans don't look good on me.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참고로 뭐 양말이나 신발이나 청바지 같이 이렇게 두 개, 청바지도 어떻게 바지 넣는 공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다리 공간 두 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복수 형태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this가 아니라
these. 이것이라고 하면 this. 이것들은 these. 이렇게 해서 these jeans. 청바지, 양말, 신발 이런 것들 머릿속에 떠올려 주세요. 이런 것들은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어울린다는 look good on이지만 어울리지 않는다는 부정. Don't look good on me. Don't. 네, 이거를 더해서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청바지를 딱 입었는데 색깔이나 모양이나 너무 별로인 겁니다. Oh, these jeans don't look good on me. 한 번 더요. These jeans don't look good on m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우리 배웠던 것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한 번에 완벽하게 될 수 없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10번 이상은 보겠다는 생각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제가 또 매일같이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에 복습할 수 있게 비슷한 거 계속 가져올 테니까 그걸로 여러분들께서 차근차근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Maybe I spend 땡땡 a lot. 꽤라는 느낌을 가진 표현을 추가해서 한번 적어보시고 큰 소리로 얘기해보세요. 그냥 보고 지나쳤을 때보다 나중에 다시 만나셨을 때 훨씬 더 기억에 잘 떠오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적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y Real Talk